롯데그룹 경영권을 두고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롯데그룹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는 순환 출자 구조를 연말까지 해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전 그룹사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정년 연한을 60세로 일괄 연장하는 한편 청년 채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고시에 따른 외국인 이탈 우려로 2,000선을 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82% 내린 1986.6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 조치로 원달러 환율이 장중 20원 넘게 출렁이며 급등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90전 오른 달러당 1,179원 10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센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롯데그룹 경영권을 두고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국민 여러분이 지적해 주신 점들이 롯데그룹을 새롭게 바꿀 것이라며 연거푸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호텔 롯데 기업 공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공동 롯데 본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희 기자. 롯데그룹 승계 논란의 중심에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반롯데 정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 회장은 다시 한번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느끼신 롯데에 대한 깊은 의료는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이후 국민 여러분과 정부 그리고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가감하게 개혁하고 바꿔 나가겠습니다. 신 회장은 호텔 롯데의 상장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상장 시기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주총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연말까지 순환 출자의 80%를 해소하고 기업문화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 신격호 총괄 회장과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족으로서는 대화할 마음이 있지만 그룹 경영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L투자회사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L투자회사는 현재 총 1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져 호텔 롯데의 지분 72%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롯데호텔은 10억 달러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자된 회사입니다. 그 당시 돈으로도 막대한 투자 자금이라서 한 개 회사가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수의 일본 롯데 계열사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신 회장은 2000년대 들어 일본 롯데제과 등이 사업 부문과 투자 부분을 분할했는데 이 중 투자 부분에서 남은 법인들이 오늘의 L투자회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위로 L투자회사들의 대표이사에 본인이 취임했는지 구체적인 지분 구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롯데는 우리나라 기업, 즉 한국 기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본 롯데가 한국에 투자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을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7일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는 사회이사 선임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공동 롯데본사에서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합니다. 임금 피크제는 이미 30대 그룹 계열사의 절반 가까이 도입한 상태입니다. 보도에 이보경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늘 2016년부터 전 그룹사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청년 고용 확대 및 고용 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이란 게 도입 이유입니다. 현대차그룹 중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사측에서 임금 피크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지만 다른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그룹 차원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 천명에 따라 현대차그룹도 청년 고용 확대 등을 위한 후속 조치로 임금 피크제 전 계열사 도입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용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수한 젊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 그룹사에 대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연간 1,000개 이상의 청년 고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임금 피크제 대상은 41개 전 계열사 직원 15만여 명입니다. 일부 그룹사의 경우 간부 사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전 직원 확대를 위해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계열사별로 각기 다른 현재 정년연한을 60세로 일괄 연장합니다. 임금 피크제를 통해 정년 연장에 대한 인건비 추가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간 1,000개 이상의 청년 고용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현대제철과 현대건설은 정년이 만 57세, 현대차와 기아차, 모비스는 만 58세입니다. 정년을 앞둔 종업원들을 위해 재취업, 창업, 자기개발, 노후 대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종업원들의 정년 퇴직 후 안정적인 삶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계열사별로 근로자 대표와 적용 범위 방식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고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78개 중 47%인 177개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임금 피크제 추진 의지에 따라 30대 그룹의 임금 피크제 전환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코스피가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고시에 2,000선을 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82% 내린 1986.6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에 놀란 개인의 순매도세에 1.89% 떨어진 732.2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의 기준금리 9월 인상 우려가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의 발언으로 다소 잦아들면서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고시에 맞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위안달러 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1.86% 높은 6.2298 위안으로 고시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신흥국 화폐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장중 1,180원대를 노크하며 전거래일 대비 크게 올랐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56억 원, 12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 자금은 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주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이탈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업, 증권, 은행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 조치로 원달러 환율도 장중 20원 넘게 출렁이며 급등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날보다 15원 90전 오른 달러당 1,179원 10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2012년 6월 5일 장중 고점인 1,181원 30전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 약화로 전날보다 4원 20전 내린 달러당 1,159원에 개장했습니다. 이후 오전 중국인민은행이 위안달러 환율을 전일보다 1.86% 올린 달러당 6.2298위안으로 고시하자 상승 반전에 저점 대비 장중 23원 40전 급등했습니다.
한국 GM이 대형차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을 벗어던지기 위해 선수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월 판매량이 200대 수준으로 떨어진 기존 대형 모델 알페온을 단종하고 미국에서 쉐보레 임팔라를 들여왔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링 대형차 임팔라가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한국 GM은 그동안 기존 플래그십 모델인 알페온이 한 달에 200에서 300대 팔리는 데 그쳐 대형차 시장에서 부진을 겪어왔습니다. 고심 끝에 알페온을 대체할 모델로 임팔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알페온은 단종될 예정입니다. 임팔라는 1957년 첫 출시 이후 10세대에 걸친 진화를 통해 미국에서만 누적 판매량 1,6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GM은 임팔라의 국내 경쟁 차종으로 현대차의 그랜저와 기아차의 K7 등을 꼽으며 연간 10,000대가량 팔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3,900대 수준인 지난해 알페온 판매량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We launched the Chevrolet Impala and we have an intention to double or triple the current volume we have for the Alpheo. 임팔라의 외관은 동급 최대 사이즈로 전체 길이가 5m를 넘습니다. 강인함이 느껴지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과 20인치 알로이 휠에서 대형 세단으로서의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덩치에 걸맞게 힘도 강력합니다. 임팔라의 최대 출력은 309마력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동급 경쟁차들보다 높습니다. GM의 고급 브랜드인 캐딜락의 대형 세단 XTS에 적용된 3.6리터 직분사 엔진이 탑재된 덕입니다. 임팔라는 전량 미국에서 수입 판매되는데 한국 GM은 일정 수준의 시장 수요가 확인된 후 국내 생산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국에는 처음 선보이는 모델인 만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한국 GM은 미국 현지보다 낮은 가격에 임팔라를 내놨습니다. 임팔라의 국내 판매 가격은 3,409만 원에서 4,191만 원으로 미국 현지 판매가보다 최대 500만 원 저렴합니다. Even the tag price between US and Korea, considering today FX, we are in a better position. This is for us to get to this segment, get serious, and get in to win. That's our plan.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임팔라의 사전 계약은 영업일 기준 6일 만에 1,000대 계약을 넘어섰습니다. 알페온에서 임팔라로 한국 GM의 대형차 시장 선수 교체 작전이 시작부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기존 2세대 128기가비트 낸드보다 용량을 2배 향상시킨 256기가비트 3차원 V낸드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256기가비트 V낸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3차원 셀을 기존 32단보다 1.5배 더 쌓아올린 48단의 최고 용량 메모리 칩입니다. 256기가비트 V낸드는 칩 하나만으로도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32GB 용량의 메모리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기존 128기가비트 낸드가 적용된 SSD와 동일 크기를 유지하면서 용량을 2배 높일 수 있어 테라 SSD 대중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56기가비트 V낸드는 쓰기 성능과 절전 효과를 동시에 높여 글로벌 고객들이 효율적인 차세대 대규모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6기가비트 V낸드는 2세대 V낸드보다 데이터를 더욱 빠르게 저장하고 소비 전력량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또 기존 32단 양산 설비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제품 생산성을 약 40% 높여 원가 경쟁력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물량이 대거 공급되면서 공급 과잉에 따른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저렴한 곳은 청약 실적이 좋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에는 분양권 전매 시장도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분양 시장에 불어닥친 후폭풍을 보도국 정창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늘리면서 미분양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이런 말이 있죠.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 예. 이게 지금 건설사들에게 딱 적합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이 분양시장 훈풍에 물량 공급을
이 건설사들이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24만 가구입니다. 상반기에 분양된 19만 가구와 합하면 연간 분양 물량은 총 43만 가구 규모인데요. 부동산 114가 분양 실적을 조사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분양 물량이 증가하자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을 받은 아파트는 87곳으로 이 가운데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하고 청약이 미달된 단지가 3분의 1인 2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3만 4천여 가구로 5월 2만 8천여 가구에 비해 20% 이상 급증했습니다. 5월 이후 2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처럼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 특징이 있습니까? 네. 살펴봤더니 이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은 입지가 나쁘거나 분양가가 높다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교 신도시와 부산 지역 등 투기 수요 가세로 청약 열기가 뜨거운 곳은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됐지만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하거나 분양 가격이 높은 곳은 1순위 마감에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분양한 구리 갈매지구 푸르지오와 고양 원흥 동일 스위트는 1순위에서 미달이 발생해서 2순위에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또 김포 풍무 2차 푸르지오 1, 2단지 등 일부 대형 주택형은 2순위에서도 청약이 미달됐는데요. 송산 그린시티 휴먼빌과 용인 마북리 신원 아침도시, 또 포천시 구리읍 포천시 구읍리 아이파크 등에선 무더기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분양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권 전매 시장도 위축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20일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신도시의 분양권 전매 시장도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지난 9일 기준 99건으로 지난달 440건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신규 분양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만 적용이 됐지만 주택 매수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양권 전매 시장이 위축되면 분양권 프리미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분양권 전매 시장이 위축되자 분양권 프리미엄이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까지 1억 원을 호가하던 위례신도시와 경기도 화성 동탄 2신도시, 또 하남 미사 강변도시 등의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후 지역에 따라 많게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 도시의 한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5월 이후 분양권 가격이 2천만 원 이상 올라 지난달 초에는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웃돈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웃돈 3천만 원대의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도 지난달 말 이후 전반적으로 분양권 웃돈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택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도대체 집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겠는데요. 네, 궁금하시죠? 예. 업계에서도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한다는 의견과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인데요. 보수적으로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업계 관계자는 주택 수요자들은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청약에 나서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지역의 수급 분석과 가격 적정성을 따져서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분양권 가격이 한풀 꺾인 지금이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적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은 분양권 가격 하락 현상은 매매가가 적정 수준을 찾아가고 있는 것일 뿐 앞으로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이라면서 전세금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실수요자들은 주변 시세보다 싼 금액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식료주가 증시의 새로운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형 수출주의 실적 부진에 중소형주도 거품 논란에 휩싸이면서 투자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음식료품 업종 시가총액은 43조 8천여억 원으로 지난해 말 29조 2,900여억 원보다 49.5%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음식료품 업종 시가총액이 14조 원 넘게 불어난 것입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의 22개 업종지수 중 상반기 증시를 주도했던 의약품 업종지수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음식료품 업종지수는 지난 31일부터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종목별로는 크라운 제과가 계열사인 혜태 제과의 히트 상품 허니 버터칩의 인기에 힘입어 369.7%나 상승했습니다. 오뚜기는 지난해 말 48만 6천 원에서 전날 128만 6천 원까지 오르며 새로운 황제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밖에 서울식품, 삼립식품, 샘표식품 등도 2배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롱숏 펀드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에 설정된 76개 롱숏 펀드에 지난달 280억 원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올 상반기 총 8,676억 원의 자금이 이탈했는데 7월 들어 자금 흐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롱숏 펀드는 일반적으로 한 산업군 안에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매수하고 내릴 종목은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낮은 6%에서 7%의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증시 방향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률에 만족하는 보수적 성향의 투자가들이 주로 활용하는 상품입니다. 국내 롱숏 펀드의 평균 1년 수익률은 5.24%로 양호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4.35%로 지난해보다 수익률이 한층 개선됐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연말까지 연 6%에서 7%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음 카카오가 카카오택시의 성공에 힘입어 대리운전, 고급택시, 퀵서비스 등 오토서비스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의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 카카오택시는 출시 후 불과 넉 달여 만에 누적 호출 1,000만 콜, 기사 회원 1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카카오택시의 콜택시 시장 점유율은 70%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에 힘입어 다음 카카오는 올 9월부터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를 시작하고 대리운전 등 기타 오토 서비스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다음 카카오가 대리운전업에 뛰어들어 현재 대리운전 기사가 중개업체에 지불하는 20%에서 30%의 수수료를 없애거나 대폭 낮춘다면 카카오택시와 같이 폭발적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대리운전 중개업체들은 기존 종사자들의 존립을 위협한다며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반면 대리운전기사들은 사업자들의 횡포를 근절할 기회라며 다음 카카오의 진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도맡아 지원해온 KDB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5년간 떠안은 부실 여신이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국책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 중 법정관리로 간 업체는 최근 5년간 333곳입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두 국책은행의 여신은 5조 4,693억 원 규모입니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자력으로 회생하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 흐름 등 경영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정관리기업의 채권은 통상 30% 정도만 회수가 가능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법정관리 기업 채권 중 약 4조 원은 휴지 조각인 셈입니다. 두 국책은행은 일반 은행들이 외면하는 부실기업 지원에 반강제적으로 나서면서 동반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대우건설에 2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입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받아간 금액의 최대 5배를 내도록 하는 등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저금리
금리 여파로 은행들의 전통적인 수익원인 예금과 대출금리 차에 따른 순이익이 올해 2분기 2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0대 그룹 계열사들은 그룹 방침에 따라 14일 유급 자율 휴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